처음에는요, 작품에 그어진 선들이 풍경을 망치는 낙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품들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이상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어느 순간 작품들의 선들은요,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풍경보다 그 풍경을 기억했다는 느낌만 작품에 가득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선들은 끝내 사라져야만 했던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지연 작가의 흐릿해진 흔적 전시를 함께 보면서 그 선들이 사라진 사이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작품을 보면 중간에는 명확한 이 사물들이 보이고요. 풍경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외에 이질러지는 것들은 선이라든가 뭉개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몇몇 부분들은 흐릿하지만 그런 몇몇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뭔게있구나, 뭐 창이겠구나, 어떤 건물의 옆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림이 지금처럼 연못 등 알아볼 수 있는 형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품이 점점점 모호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갤러리 맨 처음에 맞이하는 작품도 그렇고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그 느낌만 가득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갤러리 코소에서는 눈으로 바라본 풍경은 기억 속에서 서로 겹쳐지고 흐릿하게 변해간다. 자, 그리고 이지연 작가는 그 흔적을 회화로 옮기며 기억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작가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작가님의 작가 노트를 보면은 흐릿함과 찬란하게 흩어지고 있는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쭉 보다 보면 되게 독특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작품도 그렇고요. 바로 특정한 선들이 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들을 쭉 보다 보면 그 선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도 이 선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반부, 후반부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금씩 그 선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왜 중요한가라고 의문을 가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지연 작가의 작품에는 그 선이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가의 세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작가님의 선을 보면 뭔가 이 건물 같은 게 보이죠. 그 건물 같은 거를 뒤에 이제 식물 같은 게 있고 그 선을 이제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면 삐뚤빼뚤하게 만들거나 그 선이 만들고 있는 공간에 의해서 굴절되는 등 뭔가 처음에는 낙서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그 선들이 흩어지려고 하는 선과 형태를 힘겹게 연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흐릿하게 고속도로일지도 모르겠다, 하늘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색감이나 색채들에 의해서 그것은 조금씩 붕괴가 되고 있죠. 동시에 그 선들이 여러 가지로 막 그어지면서 힘겹게 이 서로 다른 느낌들의 것들을 이 선들이 연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전체적으로 끊어지기도 하고 이질러지기도 하지만 작품 전체에 걸쳐서 하나로 둥글게 감싸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치 봉지를 묶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선들은 이렇게 풍경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오히려 이 풍경들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선들 때문에 작품을 무엇을 그렸는지가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작가님은요,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통과시켜서 풍경을 그렸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이라는 거는 결국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은 역설적으로 그 풍경들이 흩어지고 있는데 선으로 꼬매듯이 실로 간신히 붙잡으려고 하는 행위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들이 작가님의 노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숨막히는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뭔가 정돈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점차 사라지고 있는 기억을 선이 일정한 리듬으로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기억들은 끊임없이 그 선들을 주변에서 흩어집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기억할 수는 없고 추억이라든가 애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시에 이 작품은 연못을 그린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색상들이 동시에 작품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어쩌면 이 색들조차도 서로 다른 감정들, 선에 의해서 근데근데 그어지고 있는 그 선들에 의해서 붙잡혔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감정들이 한 풍경에 있고 동시에 흩어지다 보니 나오고 있는 서로 다른 색깔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작가가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연못을 그린 것도 상당히 작품의 세계에 일관성을 더해줍니다. 연못은 물과 반사된 이미지를 보이게 하고요. 도로는 인간이 지나가는 흔적을 담는 것입니다. 집은 삶과 사건, 기억을 내보이 고이고 축적하는 장소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히 같은 상태로 남지 않습니다. 마치 기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잘 보면 고이고 쌓인 뒤 서서히 번지고 힘겹게 실들이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결국 흩어지고 뒤섞이고 모호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지연 작가의 작품에서 그 흐릿해짐을 붙잡는 장치임과 동시에 서로 다른 것들을 동시에 존재하게 하고 그것들의 경계를 넘게 함으로써 흐릿해지는
양면적인 작용으로서 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색과 선은 지금 구분되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로 겹치고 뭉개질 것입니다. 선은 망각을 막으려 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 기억들과 감각들, 감정들을 연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한 작품 내에서 변형과 이지러짐, 흐려짐과 망각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지연 작가의 작품을요, 실에 그림 전체가 매달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 제가 실을 쭉 잡아 올리면은 이 그림들이 같이 쭉 따라 올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작가님의 후반비 작가 그 작품들을 보면은 앞에 있는 작품들과는 결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소개해드리는 이 작은 작품들은 작가님의 설명에 따르면 후기 작품이며 세상의 모호함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온 작품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보면 작품들은 흐릿하기만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선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 흐릿한 뒤섞여버린 잔여물들이 가득한 작품들이 후반부 전시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소를 떠올릴 때 실제 장소 자체를 그리워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움의 대상이 정말 건물이나 풍경인지 아니면 그곳에 있던 당시 나와 그때의 감정인지는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선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아 맞아, 그때 나는 그 도로가 그리웠고 그때 나는 그때 갈색과 같은 감정을 느꼈어. 파란색과 같은 감정을 느꼈지. 흰색과 같은 감정도 느꼈어. 근데 이 선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색들이 한 장소에 겹쳐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것을 한 풍경에 축적된 서로 다른 감정의 층으로 보았습니다. 반드시 색마다 특정 감정이 1대1로 대응한다고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실제 건물의 형태는 약해지고 감정의 구조만 남아서 그것을 대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새 선은요, 기존의 기억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풍경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못이나 건물이 먼저 있고 선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이 모이고 얽힌 결과 건물이 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기억을 붙잡기 위한 선이 기억을 구성하는 선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선의 소멸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 모호함을 붙잡으려던 태도에서 그 안에 머무르려는 태도로 변화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시에 어쩌면 그 흔들리는 선을 통해서 기억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시에는 지긋지긋하고 별로였던 생활이 먼 훗날 돌이켜보면서 아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좋았지라는 그 감정은 사후적으로 탄생한 감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풍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억들이 오해 침전되고 섞이고 살아가다 보면 남는 것은 감정의 그 결정체, 흐릿하지만 아련한 그 느낌만이 우리의 기억과 과거를 떠올릴 때 남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과거를 그대로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으로 과거를 매번 다시 그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았던 집을 다시 찾아가면 방의 크기와 복조의 구도는 기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빛이나 익숙한 냄새 하나가 그 시절 전체를 되살리기도 합니다. 기억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나와 과거의 나 사이의 선을 긋고요. 그 선이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 집이나 그 도로 자체가 아니라 그곳을 기억했다는 희미한 느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술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